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인 앤서니 케네디가 어제 돌연히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은퇴는 그냥 고령 판사의 은퇴가 사실은 아니고 이 은퇴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법률 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더욱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리걸 시스템을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은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법원의 구성이 4대 4의 비율로 보수 진보가 같은 비율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 지명자와 인준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 당연히 보수계 판사를 새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5대 4의 비율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저울추가 보수 성향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90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한 판사의 위력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도 있고 불법화될 수도 있고, 낙태가 합법 또는 불법화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사형제도라든가 투표의 권리라든가 총기 규제, 선거기금 사용, 이런 중차대한 이슈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네디 대법원 판사의 은퇴에 따른 대법원의 구성 변화의 예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상원의 생각은, 공화당 민주당의 생각은, 그리고 후임 물망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1살인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1987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된 대법원 판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2명의 대법관이 있었는데, 윌리엄 링퀴스트 그리고 존 로버츠 주니어가 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의 대법원을 케네디's Court, 케네디의 재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케네디 판사가 소위 스윙 보트 판사로서 때로는 보수계 편에 섰다가 때로는 진보계 편에 섰다가, 그래서 그의 판결이 사실상 4대 4 보수 진보 구성의 대법원에 결정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수계 견해의 판결을 voting right, 투표의 권리 재판, 총기 규제 재판, 또 기업의 선거기금 무제한 지출, 이런 재판 등에서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gay right, 그 동성애 권리라든가 낙태 문제, 사형제도 재판에서는 진보계의 견해로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보수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보수계 판사로서만 판결을 했다면 지금 동성애 결혼 같은 것은 합법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판결인 트럼프 대통령의 트래블 밴에 대한 판결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했고 보수계 견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케네디 판사 자신은 스윙 저스티스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케이스가 스윙한 것이지 내가 스윙한 것이 아니다. 즉 사건 자체가 이리저리 바뀐 것이지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의 지명권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임기 초에 스칼리아 판사의 별세에 따라서 지명권을 가지고 현 보수계 판사인 고르세이치 판사를 성공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케네디 판사의 은퇴로 다시 두 번째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는 이미 25명 정도 되는 보수계 판사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르세이치 판사 지명 당시처럼 개인 면담을 하고 또 측근 법조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보수계 법조인을 공식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중에 2명의 보수계 판사를 대법원에 투입해서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보수계 쪽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명 후에는 상원에서 대법원 판사의 인준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의 입장은 크게 갈려져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11월 선거 전에 새 판사의 지명 인준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혹시 11월 선거에서 상원의 다수당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되 상원의 인준 절차는 선거 후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지론입니다. 그 예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입니다. 스칼리아 판사 별세 이후에 새 판사 지명 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판사는 새 대통령과 일할 사람이니까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은 무의로 돌아갔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총무는 공화당이 모순된 정책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총무는 신속하게 지명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라고 사전에 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새 판사는 1973년에 통과가 된 낙태의 권리,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겠다 하는 약속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로 동성애자의 권리 확대, 이런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 대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의 대결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통령도 선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시 대 고어의 대결, 플로리다에서 하자가 있는 투표지 재검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케네디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상원이 이를 인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상원의원은 국민들이 뽑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통령 선출, 상원의원 선출, 대법원 판결, 이것이 모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원칙도 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는 결정 대상의 이슈를 그 내용을 모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말짱 헛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에 바로 나의 목을 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든지, 둘째, 투표 참여를 하지 않든지 하면은 나는 내 권리와 의무의 결정사항을 그냥 구경만 한다,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6월 28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있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던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이 오는 7월 말 은퇴합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서 7월 31일자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에 대해 위대한 대법관이었다며 위대한 비전, 엄청난 비전을 보여줬다고 칭송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임기 때인 1988년 임명됐으며 동성결혼 합헌, 소수집단 우대 정책 등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 내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러시아 크렘린과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7월 16일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 일정은 양국에서 동시에 공표됐습니다. 존 볼턴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틀 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중국 등 모두와 잘 어울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한 뒤 7월 유럽 순방 중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많은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어제 부결된 이민 법안은 일부 젊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기를 열어주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 250억 달러의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는 완화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원은 어제 찬성 120일, 반대 301의 압도적 차이로 이민 법안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국방부가 미리국자 12,000명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로부터 최대 12,000명의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만약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시설이 없을 경우 세 곳의 다른 장소에 최대 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캠프 시설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는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을 20일 이상 가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플로레스 협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한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철강제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국제철강협회는 어제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철강 관세의 근거가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속제품 유통업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국제철강협회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무역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부적절하게 위임해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리스 라우너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노조 제한 판결에 따라 정치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라우너 주지사는 임기 초부터 노조의 단체 교섭권 제한 등을 시도해왔는데 어제 대법원은 비노조 회원들의 노조 회비 지불 의무를 없애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라우너 주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안건의 성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카고 경찰의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배심 재판 판결이 경찰의 정당화로 귀결됐습니다. 배심은 어제 경찰의 총격이 불법적이었다고 판결했으나 추가로 내린 판결에서는 경찰의 총 발사 원인에 충분한 정당 방위의 요건이 있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정당 방위의 요건이 다른 판결에 우선한다고 판결해 결국 경찰이 승소했습니다. 시카고 ABC TV 방송의 오랜 앵커 우먼 캐시 블럭이 어제 은퇴했습니다. 1990년부터 시카고 지역 방송에서 기자와 앵커로 활동해온 캐시 블럭은 어제 ABC TV 10시 뉴스 앵커를 끝으로 30년 경력의 언론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73도.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90도를 넘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92도, 밤 최저 78도. 토요일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97도, 밤 최저 78도. 주일은 흐리고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1도입니다.